뭐 영어는 연음이 많아서 단어를 알고 있어도 안 들린다고. 그렇죠. 연음 그 들리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죠. 예. 제가 지난번에 귀가 트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제가 강세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듣다 보면 이런 건 잘 안 들려요. 일단 관사들은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그 단어에 이 강세가 들어가 있는 부분 정도만 들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강세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Canal Street에서 보면 이거 안 들리고 Canal Street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막 얘기를 빨리 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나와서 살다가 오랜만에 미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얘기하다 보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천히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영어 이외에 특히 영국 쪽은 잘 모르겠는데, 뭐 미국 사람들은 제2외국어를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외국어를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은 제2외국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영어를 잘 못하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막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단어가 딱 나중에 이렇게 지금 글을 보거나 분석을 해보면 다 아는 단어인데 모르는 단어, 이거 환장하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발음이 많아지면 귀가 트이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생활에서 진짜, 아니면 뭐 뉴스라던가 아니면 이런 영화라던가 이런 데서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결국은 그러니까 연음을 공부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연음은 사람마다 다 틀리고, 뭐 사투리만 뭐 해도 좀 달라지고, 영국식 미국식 되면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연음을 따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지금 제가 문장을 갖고 읽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또 듣기 쪽 연습을 따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 men dressed in black suits, 뭐 sit around a table at a breakfast cafe. 그러면 breakfast cafe 할 때 우리가 카페라고 하던 게 익숙한 사람들은 카페라고 하면은 그게 카페야? 라는 또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히 미국 사람들은 카페라고 하고 카넬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알면은 이제 좀 들리기가 쉽겠지만, 막상 이렇게 또 앞에 뭐가 붙고 뒤에 오고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좀 뭐 미안하지만 천천히 해달라고 하거나 토박토박 읽어달라고 speak clearly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냥 speak 그러면 안 되니까 would you mind 이런 거 붙여서 아니면 뭐 could you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좀 이렇게 could you 이런 거 붙이면은
공손한 그런 표현이니까 이런 거 해서 좀 천천히 얘기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죠. 뒤에다 플리즈 붙여주고. 근데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뭐 짜증낸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진짜 그 사람이랑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의리다 그런 상황 아니라면 좀 멀리 하세요. 그런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달라 그랬는데도 안 해주면은. 연음은 원어민 발음을 듣고 그거를 따라해서 발음 교정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해라고 하는 거를 경우마다 다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sit around, 뭐 이거를 sit around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sit around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사람마다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sit around 해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 이걸 뭐라 그러지, 무슨 이거 그런 또 관용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면 보통 그 안에서 단어에만 강세가 있는 게 그 발음에만 강세가 있는 게 아니라 단어에도 그 구나 어떤 문장 안에서, 절 안에서 중요한 거에 강세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it around가 아니라 sit around. 보통 이 부사의 강세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좀 둘러앉았다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그 여기서도 이제 이 안에서 또 강세의 발음이 오기, 요거만 또 명확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sit around를 따로 외우는 것보다 그런 게 안 들릴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 강세가 있는 것만 명확하게 오고, around는 뭐 이런 소리가 난다. 약간 저는 이거를 외우는 게 그나마 좀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연음은 이 강세나 이런 거보다도 법칙성을 찾기가 훨씬 어려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별 케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음과 관련해서는 뭐 따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실전에서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소리를 내서 해보면 그 경험이 많아지면 듣는데도 어차피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소리내서 하는 거, 발음을 내가 정확하게 하는 거를 언제나 좀 염두에 두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음과 관련해서는 방법이 없다. 다른 잠깐만, 다른 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most are finished eating and are enjoying coffee and conversation. 그러면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천천히 지금 읽을 수밖에, 이게 지금 제 어떤 스피드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네이션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는데, 인터네이션도 역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요번 여름에 스페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친구도 영어가 완벽하진 않고 저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 인터네이션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거죠. 단어만 지금 빨리 그 다음 단어 생각해내야 되고 이러니까 인터네이션 생각을 못 하는데, 인터네이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내가 많이
이 실전에서 경험을 해서 쌓는 수밖에 없는데, 인터네이션은 연음만큼은 아니라도 이건 약간 사투리랑 좀 연관이 있는 거라 얘도 좀 그 신경을 많이 또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영어권에 가서 살면은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를 하거나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김 선생님이라고 일본어를 써서 일본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랑은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인터네이션은 내 나름대로의 인터네이션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 생각해보세요. 인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인터네이션은 도대체 미국의 어느 지방의 인터네이션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인터네이션 만들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기네 말에 있는데 한국말에는 그게 좀 없으니까, 사투리 경상도 쪽이나 뭐 이런 지방에 가면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느낌들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특성과도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요거 말고 아까 원래 지금 하나 더 준비한 게, 요거는 대사거든요. 아까 그거는 지문이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그 질문인데, 난 팁 안 한다고. 그러니까 I don't tip because society says I gotta 라고 얘기를 할 때 I don't tip because인데, 미국 사람들은 거의 cause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I don't tip because society. 지금 because라고 강조를 안 하면 I don't tip because society says I gotta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의. 근데 지금 제가 I don't tip because society says I gotta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실제로 영화에서 미스터 화이트이 얘기를 한 거랑 그 인터네이션이 같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내가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don't tip because society says I gotta 라고 얘기를 하던, 뭐 I don't tip because society says I gotta 라고 얘기를 하던 상관없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너무 이렇게 낮춰서 못 알아들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대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어저께가 아니라 이제 어저께 했던 내용을 정리한, 오늘 아까 낮에 올렸던 영상에서 보면은 이 미묘함들 있잖아요. 미묘한 어떤 차이를 놓고 이게 원어민 발음에 가깝다, 아니면 미국식이다, 영국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만약에 그 김 선생님이 이 영어가 어느 정도 지금 뭐 익숙한 상황이시라면은 좀 관심을 가지셔도 재밌죠. 그런 미묘함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유튜브인가? 어디서 그 텍사스 사투리 잘 쓰는, 텍사스인가 하여튼 아일랜드인가 하여튼 뭐 영국의 어떤 지방 사투리를 잘 써서 그 지방에까지 초청받고 뭐 그랬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어떤 미묘함을 연습하고 이렇게 막 탐구하고 이런 것도 재미가 있으니까,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영어 자체가 아니라 영알못이네. 네. 그러면 어쨌든 그럼 오케이. 이거 이런 미묘한 것들은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 몰라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인터네이션, 연음 이런 거 계속 얘기하지만 전혀 의사소통할 때 전혀 그 방해 안 된다라는 그걸 모르더라도 내가 I don't tip because society says I gotta 라고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알아들어 주려고 하는 자세만 있으면은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말 어색하게 하면 최대한 알아들어 주려고 진짜 이 귀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 열고 이렇게 팔 벌리고 있으면 다 들리잖아요.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지 아는구나 라는 걸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굳이 이런 미묘함까지 전부 다 섭렵해서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